쓰러져가는 조선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꺼진 등에 불을 밝힙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탐방을 진행할 김난사 역의 배우 박명입니다. 공연은 잘 보셨나요? 반복되면 안 되는 아픈 역사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혼을 실었던 선조들의 정신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2,000명의 독립군이 태극기에 혼을 실었고 2천만 명의 인민들이 나라의 발전과 자주 독립을 꿈꾸며 죽어가는 조선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김난사님을 도와 함께 탐방을 할 이재명 역의 배우 김수찬입니다. 수찬 씨, 네. 극 중에 이재명 역할은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의사의 독립 정신이 마치 살아서 전달되는 듯 했거든요.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공연을 위해서 준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역사 사적지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조들의 얼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미영 씨도 김난사 선생님 역할을 잘 소화해내셨던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도 김난사 선생님의 업적을 공부하고서 공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중에서 이화학당을 찾아서 자주 독립과 근대화 교육에 힘썼던 선생님의 정신을 느껴보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탐방의 방향은 결정이 되었네요. 네, 그럼 자주 독립과 일제 탄압에 맞서 싸웠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자, 바로 이곳이 고종의 길 입구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네. 아니, 여담이지만 네. 100년 전에는 이 길이 산이었을 텐데, 와, 여기를 넘어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고종을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모신 이 가마꾼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연습할 땐 심지어 평지에서 연습을 했는데도 땀이 뻘뻘 났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에어컨을 틀고 연습을 했는데 땀이 뻘뻘 났었는데, 저는 이 길을 넘어갈 때 고종이 가마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조선을 삼키기 위해서 고종에게 정말 엄청난 압력을 가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많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왕으로서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종의 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잠깐, 네. 우리 그럼 공연을 보신 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1896년 2월에 아관파천을 주도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공연을 보신 분들은 전부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딩동댕! 네? 바로 엄상궁입니다.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상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종의 길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어떠신가요? 같아요. 어떠세요? 재명 씨, 네? 재명 씨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종의 길은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길 때 넘어갔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친일파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 베베르에게 밀서를 넣어 협의를 한 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한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엄상궁인데요. 후에 고종의 신임을 얻어 영친왕의 어머니로서 순원 황기비로 책봉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와. 자, 여러분, 바로 이곳이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아간파천으로 친일 내각을 몰아내고 칠러 내각으로 교체된 후
대신들은 이곳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과 함께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익현의 상소문과 독립협회의 환공 청원이 수시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고종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공을 한다는 것은 큰 무리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 특명 전권 공사였던 위녕안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즉위식에 보내 러시아 군사를 교관으로 임명하고 조선의 군사 양성을 주관하는 것에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군사력이 확보되자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아관 파천한 지 1년 후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였으며 그 목적은 조선의 위기 극복과 자주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은 중명전입니다. 우리나라 궁중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 중 하나이자 광명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는 정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장소입니다. (1905년 7월 27일엔 미국, 8월 12일엔 영국, 9월 5일엔 러시아 이 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대한제국 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죠. 이에 이토가 하세가와와 함께 3번이나 고종을 찾아오지만 확답을 얻진 못합니다. (1905년 11월 17일)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 공사가 이토를 부르고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었고 이때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아주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늑약 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황규설, 민영기, 이완용, 이하영,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이었습니다. 회의는 늦게까지 이어졌고 1905년 11월 18일 새벽 을사늑약은 강제로 체결됩니다. 이후 1907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것을 알리기 위해 고종은 이곳에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준비합니다. 힘없는 조선의 왕으로서 백성들과 쓰러져가는 조선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고종의 참담함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중명전입니다. 그런 고종을 생각하니 뭉클하네요. 치욕스러운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배우들과 함께하는 역사 탐방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였습니다. 자녀들과 혹은 연인끼리 함께 정동의 역사 사적지를 찾아서 선조들의 어를 느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모두 안녕!